특히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판례에서 90% 이상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 따라서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야말로 입문, 헌법을 처음 공부를 해 가지고 이 실력을 좀 늘리고 하는 좀 FM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해 보겠습니다. 헌법은 이제 법이니까요. 이 법은 다 법조문이 대부분 있죠. 물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단행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데 오히려 약간 혼란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헌법은 다행히도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좀 읽어보고 어디에 무슨 조문이 있고 요 정도는 좀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좀 친해지는 작업 요런 게 있으면은 이후에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법조문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 모든 법령을 다 볼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치시면요. 법조문이 나오죠. 쭉 나와서 이제 총 130개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꾸준히 보신다든가 좀 익숙해진다든가 한다면은 이제 공부의 시작. 요 사이트에 여기 요걸 누르면 한자로 변하거든요. 이제 한자로 보는 게 편하신 분은 아마 없겠죠. 외국인이라면 뭐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면 편할 수도 있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글 누르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법들은 다 순 한글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출력 버튼이 있으니까 출력 버튼 눌러 가지고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는 첫 번째 입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요. 근데 또 이것만 보기엔 좀 밍숭맹숭하잖아요. 조문을 좀 충실하게 조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문과 관련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이 요 책이에요.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병직 변호사 그리고 윤재환 교수님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님이실걸? 그쵸.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이 쓴 책인데 이거는 조문 순서대로 다 돼 있어요. 1조에 관련 뭐 이거 예를 들어서 구조 하면 구조에 관한 간략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론적이고 막 어려운 얘기 뭐 어려운 어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쉬운 책, 대중서 그야말로 쉽게 관련된 뭐 일화, 이야기들, 뭐 상식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문 순서대로 처음에 헌법이랑 좀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것보다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뭐 요 책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 책도 좋습니다. 예, 요 책. 이 책이 원래는 완전 헌법 조문 순서대로 돼 있었는데 요번에 조문 순서랑 약간 달라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제 3판이고요. 저랑 이승택 교수랑 둘이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원래 FM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FM은 헌법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전 교수님이시죠. 성락인 교수님 책인데 좀 두껍습니다. 예, 많이 두껍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뭐 판례 같은 것들도 다 들어 있고 이제 뭐 좋은데 페이지가 이제 1708페이지. 가격은 56,000원.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약간 좀 무리가 있고 요즘 많이 안 보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뭐 사법 시험 본다, 뭐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다 필수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봐요.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거죠. 요런 책도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쓰신 요런 책도 있고 요건 약간 얇으네요. 약간 얇고 약간 좀 덜 수험서적이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래서 읽기 시작하면 어쨌든 내용이 앞뒤가 이렇게 맞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읽기에는 훨씬 나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페이지가 1365페이지까지
있다라는 문제가 있네요. 이승택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신 이준일 교수님 책. 요건 조금 더 얇습니다. 조금 더 얇은데 요거는 이 대화 이론? 그러니까 알렉시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설을 했기 때문에 약간 법철학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이제 좀 짧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좀 얇게 나옵니다. 그 개론이라고 해 가지고 그 좀 축약해서 나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송락인 교수님 책이거든요. 예, 근데 좀 얇죠. 얇고 필요한 내용만 딱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 604 페이지니까 뭐 훨씬 부담이 좀 적은 거죠. 왕년에 정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쯤에 예, 신림동 그 학원가에서 완전 데이트를 쳤던 그 교수님이 계시죠? 김학성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쓴 헌법개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저명한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은 대안입니다. 한번 좀 날 잡고 며칠 동안 쭉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뭐 좀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예,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뭐 성인 취미의 출발은 예, 장비의 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도 약간 좀 그런 의식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제대로 시작하는 뭔가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개론과 헌법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축약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축약해 놨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들에 판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어디 보자. 예, 전혀 안 보이시겠지만 예,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여기 작은 글씨로 판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이 성락인 교수님이라는 분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헌법학 유학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이신데 그래서 프랑스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독특한 그런 제도들,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개론서에는 그런 건 많이 빠져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책을 좀 많이 안 봐요. 교수님 교과서들을 많이 안 보는 게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책값이 비싸니까 일단 도서관에서 먼저 체험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예, 진짜 좀 지르고 나면은 나중엔 보관하기도 힘들 정도로 좀 부담스러운 두께입니다. 헌법이 워낙 그 뜬구름 잡는 얘기들, 추상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맹숭맹숭하고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헌법이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히 서양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특히나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헌법에서 영향을 일단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 헌법 이런 데서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독일, 프랑스 헌법도 사실은 이 미국 헌법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앞서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알면은 처음 요 제도는 어떤 사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논란이 있었다. 요런 걸 이해를 하면 훨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내해 줄 만한 책이 많지는 않은데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도 저랑 아무 관계없는데 헌법에 비친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형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헌법학을 하시긴 했지만 역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 어투도 높임말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세요. 뭐 이런 말투예요. 읽기가 훨씬 더 편하고 친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법원, 뭐 국회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뭐 어떤 제도들,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들,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유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이라도 읽어두시면은 하다못해 신문 보고 뉴스 보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강추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판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죠. 좀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친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헌법 파괴에서의 최고의 지식들을 그냥 불친절하게 앞뒤 안 가리고 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써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판례에서 90% 이상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 따라서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번에 나온 경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쪼끔 문제를 쉽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조문 문제가 좀 나왔어요. 한 2-3 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 아까 말씀드렸던 조문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을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 집어넣은 문제입니다. 이제 판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요. 여기 이제 판례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좀 논란됐던 판례가 뭐가 있을까? 여기 있는 거. 뭐 양심적 병역 거부 검색하면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판례가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예. 그냥 읽기에는 좀 까다롭다? 예, 요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 판례 요지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판례 요지집. 판례 요지집을 누르면은 이 조문 순서대로 그 중요한 판례들이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인 문장들, 핵심 문장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추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각 누르고 여기 1조 누르면은 1항 누르면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요거랑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쪼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치트키 하나를 알려드리면 요겁니다. 저도 이 책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만화로 배우는 헌법 판례 120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만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그래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좀 그 어떤 그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고것과 관련지어서 보면은 뭐 괜찮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기 보니까 27번 보니까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거를 이제 제재를 하는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뭐 좀 입문용으로 나와 있는 판례 책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크게 3 개입니다. 예, 조문에서 출발하고 역사 같이 보면 참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보는 게 결국엔 이제 마지막이 된다. 최종이 된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험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험서는 그 시험에서 가장 그 유명한 일타 강사, 원탑 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보고 있고 그거 이상은 안 보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완벽하게 보면 이 무기가 일단 평등한 거죠. 각자 들고 나오는 무기는 평등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뭐 운, 감 이런 거에 맡겨야 되는 거죠. 대부분 수험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험서를 보는 게 맞는데요. 판례가 양도 많고 뭐 한 달에 몇 권씩 나오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들의 그 결론, 위헌 나왔느냐 합헌 나왔느냐 요 결론을 먼저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쉽거든요. 내용 다 안 읽어도 되니까. 도로교통법 뭐 아까 봤던 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판례 합헌 나왔어. 위헌 나왔어. 이거 좀 쉽잖아요. 결론만 외우는 작업을 일단 좀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판례. 아까 보셨던 뭐 이를테면은 뭐 낙태죄나 뭐 양심적 병역 거부나 뭐 이런 중요한 판례들
이런 판례들은 좀 꼼꼼히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 중에 한 문장을 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들, 이른바 리딩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리딩 케이스. 그러니까 주도하는 판례다라는 건데, 리딩 케이스는 전체를 좀 꼼꼼하게 보고, 그렇지 않은 판례들은 결론을 좀 외우고, 이렇게 해서 대비하는 게 좀 힘을 안배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용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최근에 나온 판례들이 머리에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1년 정도 나온 판례들은 좀 더 꼼꼼히 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동안 좀 리딩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꼼꼼히 보고, 나머지는 결론을 익히고 외우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성비 높은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여기 같이 방송하는 짝꿍 이승택 교수시거든요. 예, 요즘 방송에 이게 좀 이렇게 게으르고 태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수험생 얘기는 제가 했고 기본적인 얘기도 했으니까, 그래,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아,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우리 뭐죠? 저기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뭐죠? 지방자치 선거 나가려고 그러면 뭐 시험 본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헌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치? 그렇겠죠. 아하, 그런 입장에.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요번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맞춤형 헌법 공부 방법 시작. 일단은 저희 그 조한상 교수님께서 쓰신 헌법 첫걸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 광고는 아까 했고요. 했어요 벌써? 네. 한 번 더 하면 네. 일단 PPL 한번 하고. PPL입니다. PPL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결국은 헌법 관련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 헌법 첫걸음이나 아니면 안녕 헌법 같은 헌법 조문 순서로 이렇게 좀 헌법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저는 일단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필살기. 이거 하면 끝난다. 이거 끝난다? 근데 이게 그 공부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재밌어야 돼. 근데 야구가 있잖아요. 네. 야구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런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야구를 보는 걸 이해를 못해. 별 재미가 없잖아. 나와가지고 던지고 치고 똑같은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야구가 재밌으려면 그 야구를 오랜 시간 보면서 그 플레이어들의 역사, 쟤는 뭐 고졸 선수이고 쟤는 연습생 출신인데 뭐 이런 것들 아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도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져 온 그 역사와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헌법이 재밌을 수 있다. 혹시 지금 제 방송을 보셨던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안 봤는데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인가 보죠. 그럼. 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한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됐어요. 끊어요? 이제 빠이빠이. 나 다 이용해 먹고 끝이야? 그러래. 끊으라는 구독자님들의 지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내주라고. 예.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나중에 또 같이 우리 조 교수님과 방송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건강하게 환절기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